오늘은 지오소프트 그리고 햇슴자 회사인 오아시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새벽 배송 진짜 많이 쓰시죠? 오아시스가 바로 이 시장에서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장세는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2025년, 지금 봐도 온라인으로 식료품 사는 비중이 아직 30% 초반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올해 3월에 네이버 광고 시작했잖아요. 아, 네, 그 광고 말씀이시죠? 네. 그러고 나서 온라인 매출이 글쎄 20% 넘게 확 뛰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승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성과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 광고 효과, 그거 결국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아닌가요? 투자는 했겠죠. 그렇죠. 오아시스가 원래 경쟁사들하고 다르게 흑자를 꾸준히 내왔다는 게 강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그 기조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단순히 매출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수익성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좀 주춤한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지면 또 다른 경쟁 압력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팀원 인수라든지 영남권 물류센터 확장 같은 계획들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겠죠. 근데 오아시스의 저력을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마케팅 비용 증가,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라고 봐요. 오아시스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그 효율성이거든요. 아, 효율성이요? 네, 자체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 오아시스 루트라고 있잖아요. 이걸로 물류센터 운영 비용을 확 낮췄어요. 상온, 냉장, 냉동 창고를 한 건물에 딱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또 그 상품을 작업자한테 가져다 주는 방식 있죠. 아, 그 피킹 방식 말씀하시는군요. 네, 독자적인 지품존 방식으로 효율을 경쟁사보다 서너 배나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주문 처리 건당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거니까요. 그 물류 효율성은 업계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것도 강점이고요. 하지만 말이죠. 소프트웨어라 복제는 쉬울진 몰라도 이 물리적인 확장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당장 영남권 물류센터만 봐도 부지 선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뉴스는 봤었어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문제, 이것도 계속 봐야 하고요. 흑자 기조가 흔들리면 오아시스만의 매력이 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이 만들어낸 기초 체력이 정말 탄탄해요. 생산자 직거래로 가격 경쟁력도 갖췄고 충성도 높은 온라인 회원이 벌써 200만 명이에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네, 회원 기반은 탄탄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재고 관리 기주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정말 똑똑한 전략 같아요. 덕분에 식료품 업계에서는 진짜 어려운 폐기율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가율 1% 낮추는 거랑 같은 효과래요. 대단하죠? 네, 그건 정말, 네.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지금의 마케팅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오는 7월에는 강남 쇼룸 매장에서 AI 기반 무인 결제 시스템도 선보인대요. 이런 기술 혁신도 기대가 되고요. AI 무인 결제 시스템. 아직은 좀 시범운영 단계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또 이걸 다른 회사의 라이센스로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성공할지는 글쎄요, 아직은 미지수죠. 신기술은 언제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긴 그렇죠. 바로 성공하려 한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팀원 인수 가능성도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당장 500만 명 신규 고객 확보, 이건 엄청난 기회죠. 와, 500만. 크네요. 크죠.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오아시스는 친환경, 유기농, 신뢰 이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대중적인 오픈마켓 플랫폼인 팀원하고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지가 좀 다르긴 하네요. 이 둘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오히려 오아시스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될 우려는 없을지 또 플랫폼 통합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IPO 한번 철회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계획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아시스는 확실히 독보적인 물류 효율성과
탄탄한 충성 고객 기반이 있고요. 여기에 네이버 광고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성공적으로 외형 확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온라인 식료품 시장 자체가 계속 클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회는 많아 보입니다. AI 기술 도입이나 지역 확장, 그리고 팀원 인수 가능성까지 미래 성장을 위한 카드도 여러 개 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 이후가 더 기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강점과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관리 문제, 그리고 영남권 확장이나 팀원 인수 같은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때의 불확실성, 또 하나는 지오소프트 그룹 전체가 오아시스라는 단일 자회사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죠.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아시스는 원래 공격적인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상품의 질,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입소문으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해온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네이버 광고나 팀원 인수설에서 보듯이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을 동원해서 양적인 팽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이에요. 과연 이런 변화가 오아시스만의 고유한 정체성,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라는 핵심 가치와 그 가치에 동의하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특히 팀원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하고 결합했을 때 오아시스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희석되지는 않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